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역시 춥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기 싫어서 이게 추우니까 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한 1, 2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강의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가 들어와서 이제 강사 파일 뭐 이런 거를 보내달라고 이제 왔길래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써놔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교육 연구부장인데 우연치 않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를 보고 그렇죠, 우연치 않게 봤겠죠. 어쨌든 사보고 나서 이제 강의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당부의 얘기도 같이 얘기를 써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열정이 있는 거죠. 학교에 대한 애정도 당연히 있고,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라도 기록에 대한 거죠. 이제 뭐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신이 교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기회, 대학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조언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교사들 대상으로는 또 다른 얘기이겠지만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생부를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구한 활동들을 기록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통은 이제 수행평가 내에 있었던 걸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도 뭐 웬만한 대학 합격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제 기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꼭 역전을 많이 노리는 사람 내지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감을 느끼죠. 특히 이제 그 대학의 그 학과에, 물론 요즘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지만 쓰는 교사들마다 어쨌든 오래 보면 표시 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아까 봤던 그 서류랑 비슷하네? 뭐 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그 학교가 같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림짐작으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역전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또는 특정 목적에 맞는 학과, 예를 들어 뭐 특정하게 이과는 나는 반드시 가야만 해, 뭐 이런 느낌의 것, 내지는 특정 대학을 목표로 이제 그렇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기만의 어떤 공부,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공 적합성이거나 내지는 학업 역량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인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우리 직원들의 교육 때문에 했었구나. 그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방과후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들었던 학생들에게 좀 유리했죠.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가능한 한 많이 들은 학생이 유리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방과후 수업을 많이 들었다는 행위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가 비록 수시를 치르고는 있지만 모의고사를 계속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모의고사 보면 그것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어떤 다수가 틀렸던 문제나 또는 난해했던 문제를 다시 뭐 재해석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드렸던 것도 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특정 대학은 뭐 상당히 좋은 대학이겠죠.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이것도 정말 그 레벨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3등급이라고 그래서 뭐 안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3등급도 3등급에 맞는 대학만 가려고 하면 뭐 사실 그죠? 더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대학을 지원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등급이 낮든 높든 상관이 없이 남들하고 똑같은 것만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으로 더 연구한 성과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소논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이런 쪽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해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뻔하디 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교과와 연계해서 한다면 또 교과에 맞는 것을, 그러니까 한다면 교과에서도 어쨌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 동아리에서도 약간 다른 차원으로 또 기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를 공부했을 경우라든지 뭔가 어쨌든 연계 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수행평가 이외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소감문이나 감상문. 근데 소감문이나 감상문도 뻔하디 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의, 명문대학 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A가 B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애가 이렇게 공부했어, 그리고 이런 거 제출했어, 이게 끝.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방과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과후 수업에서, 지금은 아니죠 물론, 그 전에 방과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어 한 문제 틀리면 죽어야 하는 심화 국어 뭐 이런 제목으로 땄다 하면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만큼의 뭐 A급, 상위 뭐 극상 1%만이 아는 문제만 푸는 뭐 이런 식의 그 방과후 수업 같은 것들을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죠. 뭐 이거 20시간, 이거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방과후 수업만 많이 듣는 애는 480시간씩이나 듣고 3년 내니까 어찌됐건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제목 자체가 그 학생이 고민했던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에서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뭐 그건 뭐 뻔하지 뻔한 거 뭐 그거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죠. 가끔.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공부를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과하고 연계돼서요. 내지는 뭐 달랐더라도 교사와 미리 상의한 끝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도하에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한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수행평가 하나씩 다 내는 그 정도로는, 예를 들어 그 정도로 받아서 내가 뭐 시험 점수로 1등급이야? 근데 수행평가도 1등급 나와. 내지는 뭐 2등급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해. 뭐 또는 거꾸로. 이 정도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는, 학습하는 자세나 또는 모든 수업에서 해왔던 학생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과 달리, 아니면 뭐 걔가 운빨이 좋았든 뭐했든 꼭 걔가 잘할 때만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기억 속에 남고 그것을 태도나 자세로서 기록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제 기록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아무래도 자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500자씩이잖아요, 세특이. 이러다 보니까 500자 안에 뭐 바이트 수로 따지면 한 1500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던데 500자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자신만의 어떤 특이한, 그리고 그 전공을 이 아이가 그 제목만 봐도 충분히 탐색했을 것 같은 제목을 달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발표도 하거나 또는 소감문을 제출했거나 또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했거나, 공유해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거나 너무 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바로 그것을 공략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뻔하디 뻔한 걸로만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현재 2024학년도, 지금 2023학년도니까 3학년도가 현재 2학년이죠. 2024학년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고 이제 현재 2학년까지는 어찌됐건 독서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독서 영역까지 갖다 붙여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도 그런 것 정도는 읽었던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독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특상에서의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현재 또 들어오는 예비고 1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지금 너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얼마 없고 또 그 불과 없는 사이에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오케이, 인정. 근데 시험 끝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방학하진 않잖아요. 또 1, 2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나름대로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감상문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선생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 결과물을 내었을 때 그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이전 것보다는 같은 2학기라도 훨씬 더 저 아이가 이게 기억 속에 남겠죠.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라. 또 그것이 과목별로 다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없다고 해도 그런 역량이 보일 수 있도록,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창체 활동 시간에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하나의 중요한 팁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의 자녀 또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입시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탐구 주제나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꼭 그 입시엔에 있는 것 말고라도 본인이 찾아놔서 뭔가 또 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요소에 드렸는데 그런 요소가 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는 매우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선생님들과의 어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생님도 기록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학생들이 뭔가를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늘상 또 한쪽 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분들 또는 우리 학생들 꼭 실천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